אני כבר אמרתי, אנחנו נ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בבטחה לבתיהם, וכך בדיוק נעשה. 이스라엘군이 최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조직원들을 겨냥한 무전기와 무선 호출기 공격으로 이틀간 최소 37명의 사망자, 4천여 명의 부상자를 낸 데 이어 레바논 남부 일대 목표물 100여 곳을 공습했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도 표적 공격해서 특수작전부대 라드완의 지휘관을 제거했습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현지 시각 23일 약 650차례의 공습을 강행해 헤즈볼라 시설 1,600개 이상을 타격했는데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 24일 기준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최소 569명이 숨지고 1,835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24일에는 베이루트를 정밀 공격해 헤즈볼라의 미사일 로켓 부대 사령관을 살해한 걸 포함해 레바논 남부 등 곳곳에 헤즈볼라 시설 1,500곳을 타격했으며 2,000개의 무기를 투하했다고 이스라엘 군이 밝혔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אנחנו תקפנו היום את מי שאחראי על מתווה השיגור היומיים, את איברהים אקיל, יחד עם צמרת מפקדים מכוח רדואן. יש שם כ10 מפקדים שנהרגו. 헤즈볼라도 22일 오전 100발이 넘는 로켓과 자폭 드론을 날린 데 이어 24일에는 300기 이상의 로켓을 발사하며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겨냥해 공격했는데 헤즈볼라는 오전 6시 30분 모사드 본부를 겨냥해 카데르1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지레지 미사일을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했으며 피해나 사상자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헤즈볼라의 무력 도발로 인해 1년 가까이 피란 중인 북부 지역 주민 6만여 명이 안전하게 집에 오게 하는 게 전쟁 목표라면서도 이를 위해서라면 지상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전면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전망,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레바논이 2006년 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3일 단 하루의 폭격으로 발생한 레바논 사망자 수는 지난 2006년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 2차 레바논 전쟁 당시 레바논 측 사망자 수 추정치 약 1,191명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العدو تجاوز في هذه العملية كل الضوابط والقوانين والخطوط الحمراء. لم يكترث لأي شيء على الإطلاق لا أخلاقيا ولا إنسانيا ولا قانونيا. 헤즈볼라는 당초 확전 방지라던 입장과 달리 모든 군사적 가능성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만큼 지상전을 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언을 실제 실행에 옮긴다면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 우위를 토대로 대대적인 보복에 나설 게 자명한 만큼 헤즈볼라로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에게 자문해준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동 정세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5차 중동 전쟁으로까지 확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압도적 우위의 전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헤즈볼라의 지도부마저 큰 타격을 입은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재 판세는 이스라엘에 훨씬 유리한 구도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헤즈볼라는 제가 보기엔 지금 많이 타격을 입었어요. 7명의 지하드 카운슬 위원들 중에 5명이 죽었거든요. 군사 조직으로 놓고 보면 사령관 7명 중에 5명이 날아가 버린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공포심이 있을 거예요. 삐삐가 터지고 워키토키가 터지고 갑자기 하마스 지도자는 테헤란의 심장부에 이란 혁명수비대 안가에서 죽잖아요. 보복 전에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당할 가능성을 이번에 너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보복을 공언하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5차 중동 전쟁은 아직은 그런 징후까지 예단하긴 이른 것 같아요. 게다가 헤즈볼라 조직 내부의 정보를 훤히 꿰고 공격에 활용한 이스라엘 당국의 첩보 능력도 헤즈볼라로선 상당한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타격을 할 것이고 그쪽은 가자 베이루트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고 헤즈볼라로서는 이제 정당성을 잃을 수 있죠. 헤즈볼라 지도자들만 암살을 했지 기관지도는 아직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근데 2006년 같은 경우 그거 다 부셨단 말이죠. 결국 헤즈볼라 대응 수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 지도부의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까지 가서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을 방어하는 모든 그룹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싶지 않다. 이스라엘이 기꺼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보복이나 위협 등 선을 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과거 다른 이란 대통령들의 적대적 발언들에 비하면 현 이란 대통령의 발언은 온건한 축에 속합니다. 게다가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탈퇴로 폐기가 됐던 이란 핵합의회 복원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고 또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면 다른 현안에 대한 대화도 뒤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 그냥 말뿐이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이란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내보인 전향적인 메시지는 사태가 더 악화되길 원치 않는 이란의 상황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While Hezbollah is being attacked viciously by Israel, Iranian president is now in the U.S. So this is totally unlike what was supposed to happen, that Iran will stand and support Hezbollah. Many observers are saying that Iran is sacrificing Hezbollah just to gain more time until the U.S. elections are over. Even when you are hearing the speech of the Iranian president, is all about the nuclear reactor in Iran. It's not about Hezbollah.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헤즈볼라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걸 촉구했지만 이란은 지금까지 자제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관리 2명과 서방 외교관 1명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페제시키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그 국민에 대한 공약이 미국과의 그 협상을 재개하겠다.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빨리 회복하는데 먼저 급선무로 재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최고 지도자나 혁명 수비대 보수층 인사들이 자꾸 확전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어떤 그 전쟁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의를 다지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시 내각으로서도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시위 현장에서 연행되기도 했고 경제 상황도 녹록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OECD 자료에 기반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제는 OECD의 여러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는데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몇 주간 GDP가 4.1% 감소하더니 이후 이 침체가 2024년까지 계속돼서 1, 2분기에 각각 1.1%, 1.4%가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자 지구의 경제가 완전히 파괴된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전쟁 비용은 2025년까지 6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9조 5,187억 원에 이를 걸로 추산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해에 4만 개의 이스라엘 사업체가 문을 닫는데 올해만 최대 6만 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 전망이 나왔고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관광객 수가 급감해서 전국의 호텔 10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스라엘 호텔 협회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장기화는 행위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전쟁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אנחנו עושים זאת בתחבולה. דבר אחד אני מבטיח לכם, אנחנו לא ננוח עד שהם יחזרו הבית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헤즈볼라가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지난 25일 헤즈볼라의 모사드 본부 겨냥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후에 레바논 동부와 남부 접경지 등의 헤즈볼라 거점을 향해 강도 높은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 다히에 지역의 아파트 건물에 전투기로 미사일을 쏴서 헤즈볼라의 드론 지휘관을 살해했는데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레바논 접경지인 이스라엘 북부 지역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כל היום, גם כדי להכין את השטח לקראת האפשרות של הכניסה שלכם וגם כדי להמשיך
לפגוע בחיזבאללה. 전쟁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에 미국, 프랑스, EU 등 서방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은 21일간의 임시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설날인 로쉬 하샤나가 올해는 10월 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를 계기로 일단 잠깐 교전을 멈추고 그 기간 정식 휴전안을 마련하자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휴전 가능성을 일축하긴 했지만 설령 휴전안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이번 중동 전쟁이 곧 끝난다고 보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대체적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중동 전쟁의 판은 이스라엘이 끌고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서는 계속 몰아붙일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을 촉발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약 1,200명이 사망하고 최소 250명이 인질로 끌려간 사건이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 치명타를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로선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인질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하마스를 비롯한 위협 세력들이 함부로 추가 공격을 할 수 없도록 자신들의 억지력 회복을 목표로 삼고 계속 공세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걸 면피할 만한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 거죠. 인질들 이제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하마스 군사 지도자들이 뭐 죽거나 아니면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그때는 봐라 내가 강경하게 1년 넘게 버텼더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헤즈볼라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무력화시켜놨다. 자, 나 말고 다른 지도자를 또 뽑을 거냐. 이제 이런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Many people that they don't know that Hezbollah they fired 8,800 rockets against Israel from October 2023 up till now. So I think this Middle East war will not be able to end until Netanyahu or policymakers of Israel can say we have fully secured Israel. We are able to defend ourselves. 최근 이스라엘의 헤즈볼라를 겨냥한 대대적 공격도 이런 맥락에서 즉 괴멸 직전에 몰린 하마스의 생존과 재건을 도우려는 헤즈볼라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그동안 하마스가 내건 조건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휴전한다면 자신들도 이스라엘 북부 공격을 멈출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제안에 따른 휴전에 응한다면 예를 들어 이스라엘 군이 필라델피 회랑에서 철수한다면 사실상 하마스의 재건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라델피 회랑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군을 주둔을 하겠다는 거고 가자 지구 북부와 남부를 나누는 넷자림 회랑을 또 만들어서 하마스 무장 세력을 잡아내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장인데 그래서 하마스는 계속 반대를 해왔고 그래서 이건 역시도 휴전도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종전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때문에 지금 격화하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이 잠시 멈춘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동 전쟁의 종식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20일 동안 풀 수 있겠냐는 거죠, 저 말은. 그래서 설사 일시 휴전이 되더라도 21일 동안 중요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전쟁은 다시 재개될 것이고 그러면 뭐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이스라엘의 여론도 눈에 띕니다. 하마스에 붙잡힌 일부 인질 가족들은 여전히 가자에 대한 공격보다는 인질 석방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인데다 야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대 시위도 열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스라엘 군이 헤즈볼라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네타냐후가 이끄는 집권당 리쿠드당의 지지율이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론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네타냐후 개인은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의 기습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지지율은 낮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하마스 헤즈볼라한테 이스라엘이 당하면서 이스라엘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성정은 굉장히 보수화가 됐어요.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숫자가 과거 한 30%였다면 지금 거의 50% 가까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네타냐후가 지향하는 점이에요.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중동 전쟁이 끝나게 되면 지난해 10월 7일 국가 안보가 뚫려버린 데 대한 국가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 한다면 지금 당장 전쟁을 중단할 리가 만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휴전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놓고 보면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2017년에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보여주었던 긴밀한 관계를 복원하면서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네타냐후도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될 거라고 하는 확신하에 조금 유연하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어쩌면 더 추동적이면서도 공세적인 모드를 취하겠죠. 지금 현재 네타냐후와 네타냐후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내 극우 정치인들은 미국의 바이든 민주당 정부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두 국가 관계 역사상 처음일 텐데요.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단 한 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1월 초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벌어보려고 하는 것이 네타냐후의 이런 개인적인 계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The moment he has many questions to answer for what happened in 7th of October, the failure, the military failure and the security failure. So he wouldn't want to stop until he is able to secure and to say that I secured Israel's borders. 이 대목에서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좌지우지하는 판이라면 이란과 이란 대리 세력으로 불리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이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 아닌가? 특히 하마스가 털을 잡은 가자 지구의 경우 지난해 10월 7일 이후 현재까지 최소 4만 1,534명이 숨지고 최소 9만 6,092명이 다친 걸로 집계되고 있으며, 헤즈볼라가 털을 잡은 레바논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1,540명이 숨지고 5,410명이 다친 걸로 추산이 되는데, 어차피 그들이 이스라엘의 압도적 우위의 전력을 이길 수가 없다면 둘 다 빨리 항복을 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게 그들에게도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 등이 휴전을 원한다고 해도 현재로선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아서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다, 그렇다고 대놓고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자기 부정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역사적으로도 길고 긴 악연이 있는데 자신들이 먼저 이스라엘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전쟁을 멈출 정치적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란은 1979년도에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탄생한 나라인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국시는 큰 사탄인 미국, 작은 사탄인 이스라엘을 영내에서 몰아내는 것이에요. 헤즈볼라가 탄생한 계기도 레바논 내전이었거든요. 그러니 헤즈볼라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 이 하마스의 목표다라고 하마스의 헌장에 나와 있어요. 하마스의 탄생 자체가 이스라엘을 몰아내기 위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Unfortunately, Hamas, Iran, and Hezbollah, their ideology is all about dogma. Here is about ideas of being like jihadists and so on. So in many instances, this cripples their rational thinking. And now dogma is going against them. They are just giving mouthpieces and big words, but they are not able to fulfill their words. And this puts them in a very bad situation among Arab world and among Sunni and even among Shia supporters themselves. 이렇게 전쟁 당사자들이 모두 물러서지 않다 보니 중재를 하려고 중동에만 10번 날아간 미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국,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들의 노력도 통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을 조속히 끝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동이 잘 먹히지 않는 점도 중동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는 하나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 채택한 결의안은 총 4건인데 지금까지 크게 유의미한 성과를 낸 건 없었습니다. 그간 채택된 결의안들 내용을 보면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가자 지구에서의 교전 중단과 구호물품 운송 통로 확보, 그리고 인질 석방 등의 내용을 촉구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요구했으며, 올해 3월에는 라마단 기간 휴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휴전, 인질 석방을, 올해 6월에도 인질 석방과 휴전 협정 수락 등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간의 진영 갈등이 심해진 현실 속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See that Israel is, as what Netanyahu have mentioned, it's reshaping Middle East political aspect and strategic aspect. And he said this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Israel will do its best to stop any attacks in the future. And we are seeing this. Nobody and no country is able to push forward against Israel.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한데 핵심적인 결단을 해야 될 지도자는 네타냐후인데 연피용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면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검속이나 사살 그리고 인질 등 중에 다수가 생환돼야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아요. 이제 만성적 분쟁 상태, 준전시 상태로 몇 달 더 갈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중동 전쟁의 판을 잡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언제까지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느냐가 가장 큰 변수일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물론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등이 모두 물러서지 않는 양상이어서 당분간 정세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